안녕하세요, 국니지입니다. 오늘은 취디라는 회사가 내놓은 고속 멀티컬러 3D 프린터 Q2 콤보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1년 반 전에 Q1 프로라는 제품을 소개했었는데요. Q1 프로가 취디사가 내놓은 첫 번째 고속 3D 프린터였다면 이번 Q2 콤보는 Q1의 업그레이드임과 동시에 취디박스라는 멀티컬러 출력을 위한 장치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벤브랩을 시작으로 비슷한 컨셉의 프린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Q2 콤보가 과연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딱 4일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실리 경험 위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리뷰에 사용된 제품은 취디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진행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제품이 벤브랩의 기본 라이너 프린터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스펙을 말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빌드 볼륨입니다. Q2는 270x270x 256mm의 최대 출력 볼륨을 갖고 있는데 높이가 256mm인 걸 보면 벤브랩의 P1, X1 시리즈를 의식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가 270x270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벤브랩보다는 더 넓은 면의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최대 노즐 온도가 370도입니다. 입문용 프린터에서는 이 정도 하드엔드 성능을 보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벤브의 P1과 X1 시리즈는 300도가 맥스고 최근 출시한 H2D가 350도인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온도인 것입니다. 셋째는 듀얼 독립 Z 모터입니다. 벤브랩의 프린터는 Z 이송축이 3개가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스텝 모터에 의해 벨트로 연동해서 올라가는 데 반해서 Q2는 2개의 모터로 각각 높이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액티브 챔버 히팅 기능입니다. 벤브랩의 기업용 제품인 X1E나 최근 출시된 H2D에나 들어가는 액티브 챔버 히팅 기능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1.5 GT 벨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XY 구동 모터의 회전을 직선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벨트가 전통적인 프린터들에서는 사내 간격이 2mm인 GT2 벨트를 사용해 왔는데 취디는 이전작 플러스 4 모델부터 해서 나사선 간격이 1.5mm인 1.5 GT 벨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필라멘트 건조 기능 탑재입니다. 벤브랩도 최근 AMS2 프로를 출시하게 되면서 건조 기능을 필라멘트 공급 장치에 적용하고 있는데 Q2의 필라멘트 공급 장치인 취디 박스에도 건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견한 Q2 콤보의 스펙상 특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작 Q1 프로 리뷰할 때도 느꼈지만 벤브를 무작정 따라하지 않고 나름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일지를 고민한 부분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펙에서 보여준 것들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언박싱부터 각 스펙 내용에 대해 테스트한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품이 도착하고 바로 언박싱에 들어갔습니다. 특이한 게 타사의 콤보 제품은 필라멘트 공급 유닛을 본체 안쪽에 넣어 박스 한 개로 배송이 왔는데 Q2 콤보는 프린터 본체 한 박스와 취디박스라는 필라멘트 공급 유닛 한 박스가 따로 배송이 왔습니다. 취디박스를 개봉했을 때 한번 챔버 내부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입구에서 걸려 들어가질 않더군요. 세로 높이를 256mm가 아니라 270이었다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왜 이런 고려를 안 했을까 의아하긴 했습니다. 저는 본체부터 언박싱을 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설명서가 나오고 상단 유리 덮개가 나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라서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숲을 거치대 그리고 4.3인치 컬러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크렐리티의 K2 플러스 디스플레이와 가져다 대보니 동일한 크기의 패널입니다. 벤브랩 X1C의 5인치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8기가 USB 하나. 이제 박스에서 빼내 비닐을 벗기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건 Z축 리드 스크류 주변에 두툼하게 발려져 있는 구리스였습니다. 이 구리스들은 베드가 한 번만 올라가고 나면 고르게 도포가 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닐과 케이블 타이, 테이프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뭔가 좀 허전합니다. 베드 고정 나사를 풀려면 육각 렌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치워둔 박스에 가보니 프린터가 있던 아래쪽에 툴박스가 2개나 버려질 뻔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는 특이하게 랜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랜 케이블 넣어주는 프린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던 육각 렌치와 몇 가지 스페어 파츠들. 다른 박스에는 필라멘트가 보였습니다. 양은 100g도 아닌 20g. 정말 짜네요. 하지만 가격 생각하면 이해는 갑니다. 나머지는 헤라와 전원 케이블 그리고 드라이버 등이 있습니다. 빌드 플레이트는 280x280 크기의 PEI 양면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빌드 플레이트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 4개를 풀고 하드엔드 덮개를 열어보았습니다. 딱 보자마자 메인테넌스 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터치 LCD 장착을 하고 괜히 챔버팬 덮개를 열어 필터를 꺼내 보았습니다. 필터가 상당히 두툼합니다. 흔들어 보니 안에 활성탄 필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꺼냈던 상단 덮개를 올려주었습니다. 덮개 디자인이 좀 특이합니다. 알고 보니 뒤쪽으로 슬라이딩하여 밀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턱에 걸리면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건 PLA 출력 시 유용하겠다 싶습니다.
본체 세팅은 이제 끝났고 취디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꽁꽁 싸매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덮개를 열어보니 가장 먼저 전원 케이블이 나옵니다. 취디 박스에 필라멘트 건조 기능이 있다 보니 별도 전원을 연결해줘야만 하나 봅니다. 그리고 프린터와의 통신선 2개, 또 테프론 튜브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꺼내는 건 허브인데요. 타사 제품에서는 버퍼 장치가 있기에 처음엔 버퍼라고 생각했으나 허브였습니다. 이 때문에 취디박스는 타사의 AMS, CFS, 에이스 등과는 동작 방식이 남달랐는데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는 다른 제품과 구조가 거의 같았습니다. AMS는 여길 열어 방습제를 넣어두었는데 취디박스는 영어로 이곳에 방습제를 넣지 말아달라고 적혀있네요. 건조바람이 나오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취디박스의 필라멘트 삽입구는 아주 심플한 메탈린 구멍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타사 제품과 다른 점입니다. 덮개를 닫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 마치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느낌이 납니다.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한 타사 제품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분인데 이런 디자인 형태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체와의 통일성이 보여서 괜찮게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튜브와 케이블을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우선 허브를 고정시켜 줍니다. 테프론 튜브는 모두 5가닥을 넣어줬는데 길이가 충분히 깁니다. 너무 길다고 느껴져서 저는 잘라서 장착해 줬는데 2가닥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취디박스를 본체 위가 아니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두려는 분들을 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케이블 2가닥을 연결해주면 모든 세팅이 끝납니다. 촬영하면서 진행해서인지 여기까지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Q2 콤보를 세팅해서 스펙 관련 테스트하며 출력을 했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제 빌드 볼륨입니다. 슬라이서에서 왼쪽 전면에 폭 11mm, 깊이 16mm의 출력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는 헤드에 있는 커팅 레버가 출력 중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텐데요. 이로 인해서 270x270 전체 면적을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노즐 최대 온도 히팅 테스트입니다. 최대 설정 온도인 370도 세팅을 하고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43도에서 시작해서 30초 만에 200도, 1분 만에 300도에 도달했고 370도까지는 2분 만에 히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히팅 속도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70도까지 올리고 나니 노즐 내부에 잔존해 있던 PLA가 다 녹아내리는 게 보입니다. PLA, PTG 위주에 출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하겠지만 PC, PA 등의 엔지니어링 필라멘트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좀 더 폭넓은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겠습니다. 370도라면 피크 재질도 가능한 수준이긴 한데 그건 챔버 온도가 따라줘야 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셋째, 액티브 챔버 히팅의 속도입니다. 엔지니어링 필라멘트를 출력할 때 내부 챔버 히팅이 필수가 되겠는데요. 좌측에 달려있는 히팅 장치가 바닥 아래쪽에서 가열된 열을 불어주는 원리입니다. 주변 온도 31도에서 시작을 해서 최대 설정 온도인 60도까지 13분 만에 히팅이 되었습니다. 챔버 히팅 속도도 타사 제품보다 빠르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독립 듀얼 제트의 레벨링 성능입니다. 일부러 한쪽을 틀어서 배드를 기울인다고 해도 양쪽 위치를 측정하여 기가 막히게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배드 레벨링 측정 포인트가 6x6, 36포인트로 그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원시 종이짝 출력을 해보면 완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섯째, 고속 성능입니다. Q2의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리셋은 밴브랩의 위치별 출력 세팅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다 생각될 정도로 동일한 설정이었습니다. 실제 출력을 걸어보면 빠른 속도의 출력 움직임이 고속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드엔드 고속 성능을 확인해 볼 수는 MVS 테스트를 해보면 고속 전용 필라멘트가 아닌 일반 PLA로 했을 때 24 큐빅/mm/s 정도를 보이고 하이퍼 필라멘트로 했을 시 약 30 큐빅/mm/s까지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 0.4mm 노즐로 350mm/s의 출력도 무난하게 커버할 수준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1.5 GT 벨트 채택입니다. 취디사에서는 1.5 GT 벨트를 통해 VFA가 개선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우선 비교를 목적으로 밴브랩 P1 시리즈도 50에서 300mm/s까지 진행한 결과입니다. 밴브랩도 상당히 잘 나오긴 했지만 중간 속도 영역의 VFA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Q2는 과연 어떨까 기대하면서 봤는데 출력 후 VFA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존재는 했습니다. 30도 각도에서 130mm/s 구간에 VFA가 관찰되었고 100mm/s 전후로 하여 약한 VFA 형태가 표현됩니다. 일곱째, X분해를 해보았습니다. 출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출력하는 공간에 에어컨을 안 틀고 하다 보니 챔버 내부 온도가 40도 넘게 올라가면서 PLA가 X에 뭉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익스트루더를 분해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커버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고 2.5 규격의 육각 렌치로 볼트 3개를 제거하고 센서 커넥터 하나만 제거하면 X가 헤드로부터 완전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2.0 규격의 육각 렌치로 볼트 4개를 풀면 X가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분해 조립을 할 수 있게 하는 설계는 무척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해했더니 역시나 챔버 내 차오른 고온에 의해 필라가 녹아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역시 PLA 출력 시는 주변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해주면 되고 스프링 끼우는 것 빼고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덟째, 멀티컬러 출력입니다. 사색을 모두 사용해 볼 수 있는 니모 캐릭터를 출력해 줬습니다. 작업실에 출력을 걸고 딱 여기까지 출력되는 걸 보고 다음날 와봤거든요. 와, 하나의 문제도 없이 안착도 그렇고 출력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필라멘트 똥도 잘 싸고 있습니다. 출력을 마쳤는데 아쉽게도 눈 위쪽에 단차가 생겼습니다. 이 시점이 제가 아침에 와서 너무 더워 에어컨을 틀었을 때였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에 의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는 출력이 무척 안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아홉째, 필라멘트 백업입니다. 3D박스는 멀티컬러 출력에도 사용되지만 필라멘트 백업 기능도 있습니다. 기존 출력하던 필라멘트가 다 소모되었을 때 이어서 다음 슬롯의 필라멘트가 공급되는 기능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필라멘트 정보를 동일한 재질의 같은 색상으로 설정을 하고 한쪽의 필라멘트를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출력을 걸었습니다. 출력 중 필라멘트가 다 소모되고 나자 출력은 일시정지하면서 필라멘트 런아웃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일한 색상으로 지정된 다음 필라멘트가 자동으로 공급되어 출력을 이어갑니다. 10번째, 슬라이서와 펌웨어입니다. 직전에 리뷰했던 Q1 프로 때만 해도 3D 슬라이서라고 하는 프루사 슬라이서 바탕의 슬라이서를 전용 슬라이서로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Q2 콤보는 오르카 슬라이서 기반의 슬라이서인 3D 스튜디오를 전용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전용 슬라이서들이 오르카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하나의 슬라이서만 잘 익혀두면 서로 다른 프린터로 넘나들 때 문턱이 훨씬 낮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서의 디바이스 탭에 들어가서 프린터에 연결된 IP를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프린터 자작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화면이 클리퍼 펌웨어의 플루이드 인터페이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들어가 주소창에 IP만 넣으면 바로 프린터 모니터링 및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오픈소스인 클리퍼 기반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펌웨어 설정을 수정하여 개별 맞춤형 프린터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일반 유저보다는 그동안 3D 프린터 세상에서 활동해왔던 고급 유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11번째, 출력 품질입니다. 제가 레퍼런스 출력물로 늘 출력해보는 베이비 그루트입니다. 같은 파일을 매번 반복해 출력해보기 때문에 베이비 그루트의 얼굴선만 보면 출력 퀄리티를 바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출력 품질 중상 이상입니다. 한 번씩 꼭 출력해보는 최대 높이 사이즈의 에펠탑은 오버행이나 잦은 리트랙션의 트러스 구조 등 안정적인 출력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Q1 콤보의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장점입니다. 첫째는 가격입니다. Q2 단품은 $499, 3D박스가 포함된 콤보 제품의 가격은 $649입니다. 여기에 이번 Q2 콤보 런칭 시 서브스크라이버에게는 $50 할인이 있다고 하니 콤보 제품은 $599가 되는데 이 정도 빌드 볼륨과 스펙을 지닌 프린터로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엔지니어링 재료 대응력입니다. 일반 PLA나 PETG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는 많지만 PA-PC 혹은 CFGF의 복합 소재 대응 가능한 프린터는 이 가격대에 찾기 쉽지 않습니다. 높은 핫앤드 온도 설정, 액티브 챔버 히팅 등의 기능을 통해 엔지니어링급 재료의 출력을 충분히 가능케 하기에 장점이라 보았습니다. 셋째는 고속 멀티컬러 프린터입니다. 이건 Q2 콤보만의 장점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고속이면서 멀티컬러 출력 시 별 걱정 없이 결과를 내주는 프린터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Q2 콤보도 고속 멀티컬러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성능이라고 봅니다. 넷째는 핫앤드 익스트루더 분해성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출력 생활하다 보면 익스트루더를 꼭 한 번 이상은 직접 분해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다섯째는 소소하지만 측면 유리창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출력 상황을 정면에서만 아니라 좌우 옆면에서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설계적인 고려는 직접 3D 프린팅을 해본 사람이 만든 제품이라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점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제조사로서는 뼈아픈 시간이겠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에게는 꼭 알아야 할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3D사 제품에 대한 국내 판매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구입 후 AS 등의 대응을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 점은 프린터를 기계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구입하기에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둘째, 3D박스입니다. 프린터 자체는 크게 깔 게 없는데 반해 3D박스는 몇 가지 아쉬움과 단점이 보였습니다.
취디박스는 버퍼 시스템이 없습니다. 버퍼 시스템이라는 것은 필라멘트가 익스에서 소모되면 버퍼에서 인식해서 센서 감지로 AMS나 CFS에서 한 번씩 필라멘트를 풀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때문에 버퍼가 있는 프린터들은 출력 속도에 비례해서 주기적으로 쓱쓱거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취디박스는 익스기어와 취디박스 기어비를 동일하게 하여 버퍼 없이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출력에 맞춰 동시적으로 풀려나가게 되는데 이 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필라멘트가 풀려나가는 길이만큼 수풀도 회전을 해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위해 특별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필라멘트가 로딩되면서 이런 주기적인 소음이 발생합니다. 취디박스에는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필라멘트 삽입 상태를 보이는 인디케이터가 있을 뿐입니다. 내부 습도와 온도 상태는 취디 스튜디오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 로딩은 무척 쉬운데 반해서 필라멘트를 뺄 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기어가 늘 물려있는 상태여서 힘을 주어 당겨야 하는 것도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필라멘트를 다 쓸 때까지 꼽아두고 쓰는 사람은 무관할 것 같습니다. 기어가 필라멘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열을 가했을 때 쉽게 변형되는 PLA와 PETG는 필라 로딩 상태에서는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4일 정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빠듯한 시간으로 고온 출력이나 필라멘트 건조 기능에 대한 테스트 등은 못해봤는데 향후 여유 있을 때 해보고 추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조사의 더 좋은 성능, 저렴한 가격의 프린터들이 나온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리즈였습니다.